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이어 가족 골프 모임 등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한 정밀한 방역 체계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 세계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방역 안정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반드시 경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특히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중환자실은 물론 병상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일 2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이탈리아에서는 국지적 봉쇄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 금지 등 정부의 고강도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도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3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6,146명, 사망자는 1명 늘어난 4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96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23명, 경기 28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에서만 61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산발적 감염도 이어져 강원 14명, 대전 7명, 경북 5명, 경남과 전북 3명씩, 대구 2명, 충남에서 1명 확진됐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추가 발생 없이 누적 52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92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24,073명에 달합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7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분간 코로나19와의 동행이 불가피하다며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한 방역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당분간 코로나와의 동행이 불가피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보다 정밀한 방역 체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러한 고민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대안을 놓고 토론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획일적 시설 운영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정교한 방역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하여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았던 위기에서 벗어나 방역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방역 당국과 의료진, 일상의 불편을 감수한 국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확실한 방역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반드시 경제 반등을 이뤄내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다시 이태원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반가움과 걱정을 동시에 내비쳤는데요. 매출 회복엔 도움이 되겠지만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때처럼 코로나19가 다시 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럽과 각종 주점들이 몰려있는 이태원 거리입니다. 이렇게 호박, 유령과 기괴한 장식들로 꾸며진 가게들은 오는 31일 헬로윈데이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유흥시설들이 밀집한 이곳에는 매년 헬로윈데이가 있는 주말에만 10만 명 가까이 몰립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던 상인들에게는 기다렸던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하게 이태원이 할로윈에 대해서는 좀 대목이거든요, 사실. 테이블 간격을 좀 더 넓게 잡고 사실 테이블 몇 개 뺄 거예요. 하지만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집단 감염의 기억은 여전합니다. 손님이 뚝 끊겨 휴업까지 했다가 다시 문을 연 식당 주인은 몰려드는 인파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도 됩니다. 그만큼 구석구석 소독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데 신경을 기울입니다. 소통도 되고 되게 사람들 많이 몰려있는 데가 너무 정말로 너무 좋기도 한데 사람들 많이 몰릴수록 저 방역수칙도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손소독이랑 이런 대응을 좀 좋게 하도록 부탁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매년 분장하고 파티를 즐겼던 헬로윈데이를 올해는 건너뛰겠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할로윈 때 이렇게 커스튬 입고 나가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그걸 항상 했었고 이번에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이면은 혹시나 이 동네가 어떻게 될지 그게 되게 걱정돼요. 그 이유로. 서울 용산구는 다음 달 1일까지를 헬로윈데이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태원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저희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2명씩 배치돼가지고 그 일대를 자기가 맡은 구역들 거기서 이제 방역수칙 제대로 이행하는지 뭐 이런 거 좀 계속 볼 겁니다. 얼굴 페인팅 해주거나 뭐 이런 분들 노점상이 생기면은 그런 거 정비하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용산구청은 헬로윈데이 당일 경찰청, 식약처와 함께 이태원 일대 클럽과 감성주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야간 합동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제대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이 적발되면 영업 중단 행정명령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면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하죠. 국가 지정시설이 아닌 게스트하우스나 단기 임대 숙소에 머물러도 되는데 이런 숙박시설이 방역 사각지대라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격리자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심지어 외출해서 술을 마셔도 업소 측이 눈 감아준다는 겁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자가 격리자들이 머무는 방 29개짜리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 7층 건물인데 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 흡연장으로 쓰이는지 담배꽁초가 수북하고 빨래 건조대에 빨래도 널려 있습니다. 격리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방 안에서 커피를 타서 그 컵을 들고 계단을 올라서 옥상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올라가서 만나더라도 서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거리를 피합니다. 일부러. 게스트하우스 블로그에는 아예 옥상으로 올라가 흡연해달라는 공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격리자들이 수시로 같은 공간을 오가며 쓰는 겁니다. 암묵적인 승인 하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어떤 그런 완충제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러나 당연히 방역 수칙에 어긋납니다. 격리 기간 동안에 방 밖에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생활이 가능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동생활시설은 이용이 안 되시죠? 구청에서 이런 점을 지적받은 업소는 뒤늦게 옥상을 이용하지 말라고 재공지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흡연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은 일반 숙박객과 자가 격리자를 함께 받고 있는데 격리자들이 객실 밖을 오가도록 놔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격리자가 마트를 다녀오거나 술을 마시고 와도 눈 감아준다고까지 말합니다. 마트 잠깐 가면 나가서 계속 담배 피시는 분이요. 어떤 분도 술 드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 일일이 관찰하면 싸움 뺏지 않나. 우리 못 본 걸로 하면 되니까. 해외 입국자는 단기 체류의 경우 국가 지정시설로 옮겨지지만 자택이나 머무를 숙소가 있을 땐 원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관리팀은 이탈자가 없는지 불시 점검을 벌이긴 하지만 잠시 외출하거나 내부 흡연 공간을 이용한 것까지 일일이 적발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위치 정보 파악하고 있지만 걔는 옆에서 대기를 하거나 보초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이제 뭐 신고 들어오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가 격리자들이 자율적으로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게 먼저겠지만 이런 게스트하우스들이 자칫 방역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용공간 사용 규제 등 보다 세밀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진정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10월 소비자 심리지수 CCSI는 91.6으로 9월에 비해 1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0월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20.2포인트 상승 이후 최대입니다. 특히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이 각각 16에서 17포인트씩 올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10월 소비 심리는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2월, 3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다면서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완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독감 무료 접종 사업 대상자 1,900만 명 가운데 현재까지 절반 넘게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0시 기준 무료 접종 대상자 가운데 1,023만여 명이 백신을 맞아 접종률은 53.9%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65만 명은 무료 접종 대신 유료 백신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8살 소아청소년,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으로 지난달 8일부터 차례대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연결식과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고 이건희 회장의 운구 차량이 빈소가 차려진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운구 행렬 버스에는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탑승했습니다. 맏딸인 이부진 사장은 버스에 타면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연결식은 아침 7시 반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 고인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조카인 이재연 CJ그룹 회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구차는 장지와 가까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이건희 회장이 사제를 털어 일군 화성 또는 기흥 반도체 공장 등을 돌고 장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지는 부친인 고 이병철 선대 회장과 모친 박두일 여사가 묻혀있는 용인 에버랜드 인근 선영이나 그 윗대를 모신 수원 가족 선영 가운데 한 곳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G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초고주파 대역에 쓰이는 5G 스몰셀, 이른바 작은 기지국 기술을 개발해 진정한 5G 속도를 체감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5G 이동통신에 쓰이는 초고주파 대역은 파장이 짧아 도달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또한 대기 중 산소와 수증기에 의한 신호 감쇄가 심해 기존 다른 이동통신 기술보다 기지국이 더 많이 필요한 게 단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통신 반경은 작지만 적은 비용으로 5G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5G 스몰셀, 이른바 작은 기지국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5G 스몰셀 기술은 음영 지역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전송 용량을 키워서 체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초고주파 대역 지원 기술입니다. 초고주파인 28GHz 대역을 지원하기 적합한 기지국으로 낮은 송신 전력으로 높은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설치가 쉬워 구축 비용이 적은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과 성능은 같은데 값싸게 장비를 설치할 수 있어 5G 장비 국산화와 상용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생생한 원격 수업이 가능한 5G 스마트 학교 구축 등 응용 범위도 넓습니다. AR, VR 서비스, 특히 비대면 학교 서비스라든지 온라인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그런 서비스들에 활용될 수 있고요. 또 추후에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와 같은 5G 융합 서비스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G 스몰셀 기지국은 전 세계 5G 기지국 시장 선점을 노리는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의 차세대 기술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you.
3, 2, 1. 싱그런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며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환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며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유럽에선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미 CNN 방송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에서 지난 7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며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최소 21개 주에서는 신규 환자가 일주일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자가 급증하며 병원의 수용 능력도 거의 바닥나고 있습니다. 아이다호, 텍사스, 유타, 위스콘신주 등이 특히 심각합니다. 텍사스주 엘페소도 병원과 중환자실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We are in a crisis. We obviously have 100% capacity now at all the hospitals. That ICU units are full capacity. We're now not able to take emergencies like we used to of non-COVID patients, which is always that danger point.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상황이 특히 심각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2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최고 기록을 이틀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1차 유행 때와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의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위해 군까지 나섰습니다. Il dispositivo sarà dispiegato su tutto il territorio nazionale. All'interno di queste strutture agiranno personale interforze e personale civile delle ASL, quindi medici e infermieri provenienti dagli ospedali. 이탈리아 정부 내 일각에서는 다시 국지적 봉쇄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이탈리아 정부의 고강도 제한 조치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간 통행 금지, 식당 주점 영업 단축 등 당국의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26일 밤 수도 로마와 토리노, 나폴리 등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특히 토리노와 밀라노에서는 폭력 과격 시위가 벌어지며 도심이 대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 폭죽 등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강제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토리노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유리창을 깨고 명품 매장에 들어가 약탈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토리노와 밀라노에서 과격 시위대 3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네, 프랑스가 전국적으로 현행 야간 통행 금지보다 강화된 코로나19 억제 조치를 시행할 전망입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강화된 코로나19 대책을 확정한 뒤 오후 8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발표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봄 시행된 전면 봉쇄보단 약하지만 4주간 전국적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사실상의 준봉쇄 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들은 학교와 공공서비스는 정상 운영하되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 중 하나인 뇌흐름으로 뇌가 최대 10년까지 노화하거나 지능지수가 최대 8.5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흐름은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력이나 사고력, 표현력 등이 떨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완치자라도 뇌 기능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코로나19 완치자 8만 4천여 명을 상대로 지능 검사를 한 결과인데 이들은 비감염자들보다 낮은 인지 능력을 보였다고 일간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9개의 과제 수행을 요구했고 검사 결과 왜곡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게 실험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증상이 심했던 피실험자일수록 후유증이 컸으며 회복한 지 몇 달 된 참가자에게서도 뇌흐림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은 언어 구사 능력, 논리력, 공간 지각 능력,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 등에서 비감염자보다 점수가 낮았습니다.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환자들의 경우 뇌의 나이가 최대 10년 늙거나 IQ가 최대 8.5까지 떨어졌습니다. 통원 치료를 한 코로나19 환자들은 뇌가 5년 정도 늙거나 IQ가 4 하락하는 정도의 인지능력 감퇴를 겪었습니다. 연구진은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영향을 받는다고 느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지 수개월이 지났어도 예전처럼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뇌흐림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질병으로 집중치료실에 입원했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했을 경우 인지능력에 영향을 받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전문가 검토 전에 미리 공개하는 사이트인 매드아카이브에 실렸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달에 물이 꽤 많고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달 탐사 때 식수나 로켓 연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달 표면에 우주인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이 꽤 많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나사 연구팀은 달 관측 자료를 분석해 물 분자에 분명한 분광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보잉기를 개조해 운영하는 성층권 적외선 전문대가 관측한 자료에서 도출한 결과입니다. 달 표면에 물이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지만 이번에 더 확실한 근거가 나왔으며 예상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cientifically, it's interesting because we weren't expecting water. We weren't guessing that water could survive in the sunlit part of the moon. 물은 달 탐사 현장에서 우주인의 식수로 쓰이고 또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 로켓 연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달의 남반구에 물 분자가 100에서 410 ppm 정도로 존재하며 달 표면 토양의 알갱이 사이에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달의 얼음이 더 많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 콜로라도대 연구팀은 얼음 형태로 물이 보존돼 있을 수 있는 영구 음영 지역인 콜드 트랩이 더 많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콜드 트랩이 과거 추정치의 2배가 넘는 4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달의 남극과 북극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콜드 트랩 안에 실제 얼음이 있는지와 물에 접근하고 추출하는 방법은 이번 연구에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Yes, accessibility and availability will always be an issue. We don't know how to mine the water on the moon yet. That's why we're sending robotic instruments first to be followed by the first humans. The first humans.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네이처 천문학 학술지에 2편의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많은 연구진들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코로나19는 물론 다양한 백신과 질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LG화학의 손지웅 본부장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